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정원 있는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건강한 뷰티에서는 국민 10명 중에 1명이 경험한다는 어지럼증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무등산권 지오 마라톤 대회 풀코스를 미리 달려볼까요? 네,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이영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이렇게 환절기, 요즘처럼 일교차가 클 때는 말이죠. 아침에 옷을 챙겨 입어야 되는데 고르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고 아무튼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지 감이 안 잡힌다면요. 기온별 옷차림 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온이 20도에서 22도 정도라면 얇은 긴 소매 옷을 입거나 반소매에 얇은 겉옷을 걸쳐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딱 어제 날씨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기온이었을 것 같고 기온이 좀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선선하고 좀 딱 좋아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인데 후드 티셔츠나 얇은 니트를 입으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트렌치 코트 좋아하는 편이라 입고 싶은데 네. 기온이 더 떨어져야겠죠? 그렇습니다. 트렌치 코트 같은 경우에는 12도에서 16도 정도 사이가 좋고요. 네. 10도 정도에는 두꺼운 겉옷을 입을 때는 약간 덥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 얇은 옷을 좀 겹겹이 이렇게 좀 입어주시는 게 좋다고 하네요. 네, 이번 주 목요일이 찬서리가 내린다는 상강입니다. 점점 날씨가 추워질 텐데 일교차나 기온에 맞는 옷차림 하시면서 건강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아침 기온은 어떤 옷차림이 적당한지 궁금한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수진 씨에게 네.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아침에는 어떤 옷을 입는 게 좀 좋을까요? 네, 오늘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큰데요. 이럴 때는 입고 벗기 쉬운 외투를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자세한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죠. 네. 네, 오늘 아침 볼에 닿는 공기가 서늘합니다. 이렇게 아침엔 쌀쌀하지만 한낮엔 23도 안팎으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오늘도 아침 저녁으론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증평이 9도, 괴산과 보은은 7도, 옥천은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보시면 낮에는 볕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리면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아침도 안개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대기질 상태는 충청북도 보통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는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충북도 내 명산들이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는데요. 청주 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월악산과 속리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합니다. 단풍의 절정은 첫 단풍 이후 2주 뒤에 나타나니까요. 오는 10월 말께 단풍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충북의 건강한 집, 아름다운 집 소개하는 마이맨션입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집사녀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서 와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혜정 씨는 충북의 다양한 집들 보잖아요. 근데 정작 혜정 씨는 어떤 집에 살아요? 저는 정말 전원주택에 살고 싶은 꿈은 많지만 아직은 부모님 명의에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이 이제 좋은 집들 많이 보니까 이런 집에서 나도 나중에 살고 싶다라는 집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럼요. 이제 매 촬영할 때마다 정말 멋있는 집을 보면서 매일마다 꿈을 꾸고 있는데요. 이런 집에 가면 이런 게 좋고 또 저런 집은 저런 게 예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저는 못 정하고 있어요. 네,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이제 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미 자신의 집을 절반은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정말 나만의 취향과 생각이 확고하다면 남들이 뭐라 하던 가장 그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딱 그런 집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집주인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집 함께 만나보시죠. 마이 맨션. 하얀 외벽에 진회색 지붕. 단정한 외관의 집 안으로 들어가면 심플하고 깔끔한 집안이 나오는데요. 앞마당엔 수십 종의 화초가 자라는 예쁜 꽃밭이 있고
뒷마당엔 텃밭까지 갖춘 이 집에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초록빛 숲이 좌우로 감싸고 있는 아늑한 산자락의 터를 잡은 마을. 이곳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전원주택을 짓고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지어진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한 노하우를 대방출하는 날입니다. 어떤 집일지 구경하고 또 들으러 가볼게요. 오늘 마이맨션은 이 전원마을에 지어놓은 집을 구매해서 들어온 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환한 미소가 예쁜 집주인 한미숙 씨입니다. 오늘의 마이맨션을 살펴볼까요? 이 집은 작년 8월 한미숙 씨 가족이 이사한 집인데요. 전 주인이 지어 1년 반 정도 살던 집을 매입했답니다. 대지 면적 607제곱미터, 연면적 92.07제곱미터로 경량 철골조로 지은 1층 단독주택입니다. 하얀 외벽이 인상적인 집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외벽처럼 실내도 그레이 앤 화이트 톤으로 마감한 집인데요. 깔끔하고 모던한 분위기가 나죠? 정리 잘 된 부엌과 초록빛 관엽식물이 생기를 뿜어주는 거실을 지나면 부부가 사용하는 침실과 아들의 방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과연 무엇에 반해 이 집을 사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눈앞에 딱 산이 보이니까 정말 산에 폭 안겨 있는 이 마을이 정말 멋있고 예쁜데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사면이 초록으로 둘러싸인 이 풍광이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홀딱 반해서 이 집으로 이사 오게 됐어요. 그럼 이 마을이 마음에 드셔서 이렇게 집을 직접 또 짓고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전에 주인이 1년 반 정도 사시던 집인데 이 풍광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놓칠 수가 없어서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제 구매를 해서 네. 선생님 스타일대로 좀 이렇게 바꾸시면서 살고 계시는 건가요? 네, 몇 개를 안에 조금 손댄 데가 있고 밖에 하고 예, 그런 데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집을 네. 지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오늘은 집을 사서 어떻게 바꾸고 사셨는지 그 유의할 점은 또 어떤 게 있는지 노하우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 네. 사면이 숲으로 둘러싸인 풍광을 놓칠 수가 없어 곧바로 구매했다는 집. 한미숙 씨는 꽃을 가꾸는 복지 원예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을 가꾸고 싶었던 미숙 씨에게 이 집은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던 셈이죠. 그래도 지어놓은 집을 구매할 때에는 유달리 살펴봐야 할 점이 많다는데요. 지금 등이 고장 났어요. 빨리 남편분께 고쳐달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AS를 받아야 아. 되는지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등 나가고 아직도 저 등을 사용을 못 하시는 네, 거예요? 소멸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주인분한테 이제 이렇게 이사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 사항들이 좀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네. 궁금한 게 네네. 이제 뭔가 사시면서 네. 뭔가 하자가 생기거나 보수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네네네. 집 전 주인한테 전화하기 조금 애매할 것 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집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나중에 들어와서 살게 될 때 보수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서 미리 계약이 되지 않고 그 계약이 끝난 다음에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위치가 마음에 들어 집을 샀지만 집은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네요. 손볼 데가 생길 때마다 수리를 하며 살아야 하는 곳이 집이죠. 특히 이미 지어놓은 집을 구매할 때는 전주인과 하자 보수에 대해
상세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좀 정리해보자면 네. 이제 이 집을 계약하실 때 전 주인과 얘기를 할 때 이 만약에 뭔가 보수를 받으려면 네. 어느 업체 전화해야 되는지 뭐 전화번호를 좀 알아둔다거나 그렇죠. 이 그런 건 설계. 확실히 예, 예. 좀 미리 계약을 하실 때 다 챙겨보셔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설계를 누가 어디서 했는지를 알고 어느 부분에서 고장 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고 문의하고 하는 게 필요하고 보안 업체 시스템 번호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렇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LPG 가스를 여기는 이용하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전화번호 연결 업체나 아니면 이제 여기에서 쓰레기 처리 문제 같은 거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다 계약 끝났는데 또 전화해서 하긴 좀 애매하고 예. 서로 불편한 상황이니까 맞아요. 네. 들어보니까 이제 가스 전화번호나 보일러, 선 네. 같은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수 시스템 업체나 보안 업체까지 다양한 것들을 이제 네, 네. 집을 구매하실 때 그때 다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네. 꿀팁이네요. 네. 이 집은 경량 철골조로 이른바 조립식 주택인데요. 시공이 빠르고 공사비가 저렴한 조립식 주택은 반면 겨울철 난방과 결로 문제가 중요한 관심사죠. 그래서 조립식 주택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조립식 주택을 전문적으로 시공하는 전문가를 만나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결로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외기 온도하고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벽에 습이 생겨서 물방울이 맺힌다던가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요. 예전에 조립식 주택이라고 흔히 말하던 그런 자재가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 평상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 나오는 자재는 뭐 메탈, 뭐 징크 이런 자재는 우리나라 건축법에 맞게 이제 생산이 돼 나오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비용 면에서 좀 저가로 진다든가 그럴 경우에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립식 주택 뭐 평상시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앞으로 이제 선호하고 내 취향대로 서구식으로 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건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절대 뭐 결로가 잡힌다거나 뭐 오래 가지 못한다거나 그럴 일이 절대 없습니다. 특히 건축법이 강화되면서 조립식 주택의 문제점도 개선이 됐다고 하네요. 이 집의 뒷마당에는 작은 텃밭도 있는데요. 식물과 꽃을 좋아하는 주인공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오랜 꿈을 실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많은 식물과 함께 지난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네요. 숲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전원생활 오시면서 정말 소원 푸셨을 것 같아요. 꽃도 뭐 가꾸시고 정원도 정말 멋있게 가꾸시고 월동이 안 되는 식물들 때문에 제가 처음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해서 컨테이너를 이제 짓고 그 뒤에 안에 있는. 컨테이너를 짓고 그 안에다가 식물을 이제 길러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난방비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한전에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거기 뭐 하는 데인데 난방비가 아이고, 이렇게 어떡해. 많이 나오느냐. 추위에 약한 관엽식물을 비롯해 다육이까지 집 밖의 수많은 화분과 실내 식물까지 데리고 겨울을 무사히 나려면 특별한 월동 대책이 필요하다는데요. 주인공도 지난 겨울 이 집으로 이사와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면서 뼈아픈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귀한 식물을 많이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 월동이 되는 식물이 무엇인지 잘 보고 특히 관엽류는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관엽류요. 실내에서 길러야 돼서 다육이나 관엽류는 다 이제 컨테이너로 들어갔었는데
작년 겨울에 다 고사해 버렸어요. 아이고. 차라리 뭔가 썰룸이나 네. 이런 게 있는 게 좋겠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생각을 해봤어요. 썬룸이나 이제 온실을 만들려고 나의 소중한 자녀들, 이 그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이게 꾸미셨어요. 네, 네. 아마 이제 식물을 키우시고 싶은 전원주택에서 사시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 말씀처럼 월동이 잘 되는 식물인지도 생각을 하시고 네.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네. 뭐 썰룸이나 이런 네. 거를 구비하시면서 들어오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저 컨테이너 박스는 지금 뭐로 쓰세요? 창고로 쓰고 있어요. 그래도 쓰시면 됐죠. 뭐. 오늘은 조립식 주택의 장단점과 이미 지어놓은 집을 구입할 때의 유의점, 그리고 조립식 주택에서 식물의 월동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곳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싶다는 집주인의 조언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좀 더 특별했던 게 그러니까 지어진 집을 구매하셔서 선생님 스타일대로 또 만드셨고 또 정말 다양한 노하우나 뭐 유의할 점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뭔가 정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어진 집에서 들어올 때는 이런 걸 꼭 유의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집을 사서 들어오실 때는 이 집이 습이 많은 집인지 그런 거가 좀 유의할 부분이 있고 가축을 기르는 집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인지 그런 거 확인해 보셔야 하고 특히나 선생님이 사랑하는 식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택이잖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집에서 어떻게 사실 계획인지 좀 듣고 싶네요. 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보고 와, 이 집 정말 예쁘다 하는 그런 것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보고 공유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제가 이 집을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꾸며놓고 싶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정말 꼭 이루어지실 것 같아요. 제가 선생님 응원할게요. 네. 높은 가을 하늘과 잘 어울리는 푸른 정원이 있는 오늘의 집. 상대적으로 저렴해 수요가 늘고 있는 조립식 주택인데요. 지어놓은 조립식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저비용으로 성능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면 좋겠죠? 초록빛 가득한 하늘 정원 마이 맨션. 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이분이 그 꽃하고 식물하고 늘 가까이 지내는 복지 원예사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집안 구석구석에 미니 정원들이 잘 조성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원을 가꾸는 가드너에게는 어떤 자재로 어디에 뭐 어떤 집을 짓느냐 요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어디에 짓는 그러게, 집이냐가 맞아.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상당산성 자연휴양림 아래 마을이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 주변 환경을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셨어요? 여쭤보니까 70% 정도가 차지가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내가 취향만 확고하다면 남들이 뭐라 하던 문제가 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환경에서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 살다가 뭔가 부족하면은 보강해서 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 고장나면 수리하면 또 되고 기회가 되면 새로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마이맨션에서 조립식 주택 소개한 처음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어땠어요? 처음 구경해 봤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주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공사 기간도 한 달에서 2달 정도고요. 공사 비용도 절반이기 때문인데요. 이 여름에는 덥고 또 겨울엔 춥다는 조립식 주택의 단점도 요즘 보완할 수 있는 주택이 많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외국에는 보니까 조립식 주택이 많던데 우리나라보다 좀 기술력이 좋아서 결로 문제 같은 걸 해결한 걸까요? 네, 우리나라도 요즘은 이제 이 조립식 주택에 지붕이나 벽체를 이중으로 하기 때문에 보완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선입견보다는 관심의 눈길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조립식 주택의 장단점 또 다른 사람이 지어놓은 집을 구매할 때 그런
노하우들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올겨울이 저 댁에서 이제 두 번째 맞는 겨울일 텐데 관리 잘하셔서 얼어 죽는 식물 없기를 바라고요. 유혜정 리포터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멋진 집에 대한 정보 많은 분들과 나누시고 싶으시면은 우리 집도 자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 너튜브에요. 마이맨션 채널을 검색하시면 저희 채널 나오니까요.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밑에 네. 주소 나가죠. 여기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나왔던 집 구경하시고요. 궁금한 점 댓글,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마이메신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정 리포터와는 계속해서 건강한 부티뷰티에서 함께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퀴즈 시간입니다. 퀴즈 내드릴까요? 네, 다음 중 꽃과 식물, 나무와 관련된 직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네. 나갑니다. 1번 플로리스트, 2번 조경사, 3번 복지원예사, 4번 애경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오늘 주제 문자 있는데요. 가을에 먹고 싶은 것과 관련된 주제 문자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고마비의 계절,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에 먹고 싶은 것도 좋고요. 또 먹었더니 정말 맛있더라는 것도 좋습니다. 정답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건강에서 이제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 정보 알아보는 시간, 건강한 부티뷰티 이어갈게요.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과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한 화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제천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어지럼증이 생긴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일어나지를 못하고 고개를 들면 온 세상이 완전 다 도는 거 있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도는 것 같기도 하고 제 몸이 빙빙 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땐 아찔해서 균형 잡기가 힘들 때도 있어요. 가끔 토할 것처럼 구토 증상도 있는데 그러다가 금방 없어지기도 해서 잊어버리곤 하죠.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어지럼증 치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 건강한 뷰티에서는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법을 알아봅니다.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1명 정도 경험하게 된다는 어지럼증. 두통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의외로 그 두통보다는 홀대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지럼증의 진단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현ang 이비인후과 황희정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어지럽다고 하면 흔히 뭐 빈혈, 뭐 뇌질환 이런 거 걱정하게 되는데 어지럼증 유발하는 원인 뭐 이런 게 되게 다양하다면서요? 어지럼증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일상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차멀미나 배멀미 때 느끼기도 하고요. 네. 놀이기구를 탈 때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지러움은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신체 평형을 담당하는 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치료를 해야 되고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신체가 평형을 담당하는 데는 그 귓속뼈 안쪽에 달팽이관이라 불리우는 그 전정기관과 대뇌 손해 등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추신경계가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전정기관과 중추신경계가 눈으로부터 오는 시각 정보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여러 부위의 위치나 움직임을 통합해서 중심을 잡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지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 어지러움의 원인이 달팽이관에 있다면 이것을 말초성이라고 부르고 중추신경계의 원인이 있다면 중추성 어지러움이라고 크게 구별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귀에서 오는 어지럼증과 뇌질환에서 오는 어지럼증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환자 입장에서 어지러움이 생겼는데 이게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감별을 해서 병원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대략적으로 귀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 한 80%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20%도 분명히 감별을 해야겠죠.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단히 구별점을 말씀드리면 롤러코스터를 탔을 때, 뭐 놀이기구를 탔을 때 뱅글뱅글 도는 것 같은 그런 심한 어지러움은 귀에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의식 소실이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또 말이 어눌해지거나 손발에 힘이 빠지는 것 같은 증상이 있다면 이거는 중추성 어지러움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어지러움의 원인이 귀 때문인지 중추성 원인인지는 병원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어지럼증으로 이비인후과 병원을 찾게 되면 어떤 검사로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건가요? 어지러움이 나타나게 되면 귀의 눈에 눈동자에 어떤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안진이라고 합니다. 어지러움의 원인을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안진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요. 달팽이관이라고 하면 소리를 듣는 그 와우하고 세 개의 반고리관을 통틀어서 얘기하게 되는데 그 와우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 청력 검사를 시행하고 네. 반고리관의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전정 기능 검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물론 이제 중추성 원인이 의심이 될 때는 MRI 같은 그 영상 검사를 같이 시행합니다. 그 이비인후과적 질환 중에 어떤 질환이 어지럼증을 동반할까요? 이비인후과 질환이라고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뱅글뱅글 도는 심한 어지러움을 가지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석증이나 전정신경염이나 메니에르시병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석증 하면 이제 귀에 돌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나요? 정말요? 이석증은 우리가 이제 가장 심한 어지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제일 흔한 원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귀 속에는 반고리관 속에 뇌임파액이라는 물이 차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를 움직이게 되면 뇌임파액에 흐름이 생기고 그 흐름을 감지하는 세포를 통해서 신호를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달팽이관 내에 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이석이 반고리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머리의 움직임의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하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러움이 특정한 자세하고 연관되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네. 또 자율신경계 증상으로 뭐 구역질, 구토 같은 것들, 또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런 증상들도 같이 동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뱅글뱅글 도는 어지러움 증상은 가라앉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석증은 왜 이렇게 생기는 증상이 되는 건가요? 이석증이? 실제적으로 이석증은 원인을 알아서 원인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굳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잘 모르는 원인 불명이 제일 많은 것입니다. 반 이상이 이에 해당하고요. 그래도 원인을 찾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제일 흔한 것은 머리에 가해지는 어떤 충격 때문에 생깁니다.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심하게 넘어지고 나서 머리를 부딪히고 나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외에는 뭐 귀에 생기는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골다공증이나 비타민 D 부족 같은 칼슘 대사의 문제가 생기면 네.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석증 그러면 어디 치료는 할 수 있어요? 이석증은 물리치료가 기본 원칙인데요. 이 달팽이관 안에 반고리관 안에 잘못돼서 생겨져 있는 이석을 원래의 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물리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이석이 어느 고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히 발생하는 후반고리관에 생긴 이석증에 가장 대표적인 치료 방법이 애플리 정복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으로는 보통 한 번에 70~80% 정도가 치료가 됩니다. 네. 다행인 것은 치료가 실패한 20%, 30%도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외측반고리관이나 상반고리관도 거의 비슷한 원리로 정복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이석증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석증의 원인은 뭐 좀 특정하기 어려운, 잘 모르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린 거였는데요. 네. 따라서 이제 가장 뭐 상식적인 건강을 위한 노력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석증이 발생하게 되면 굉장히 두려움에 사람들이 떨게 되는데 이석증은 양성 질환입니다. 네. 죽는 병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상하면서 다치기가 그렇죠. 쉽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밤에 화장실을 가신다든지 물을 마시러 갈 때는 가족이 이렇게 부축을 해드린다든지 오히려 이제 기어가시는 것이
위험하지 않고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 메니에르병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떤 질환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메니에르 병은 메니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병에 대해서 기술을 하면서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요. 네. 뇌 임파액 수종이라고 저희가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귀 속 달팽이관 안에 뇌 임파액이 차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뇌 임파액이라고 하는 물의 양이 정상보다 많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들의 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갑자기 나타나서 비교적 긴 시간 지속이 되면서 자세하고는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은 네. 그런 심한 어지러움이 있고요. 그거 외에 그 저음역에 그 청력소실이 나타나는 난청이 있고 일반적인 이명하고 달리 백고동 소리 같은 우웅하는 소리에 이명이 있을 수가 있고 귀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이충만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니에르 병의 원인은 뭐예요? 메니에르 병의 원인도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네. 중요한 것은 메니에르 병은 대부분 재발하고 호전되고 재발하고 호전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데 자주 재발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심할 때 또 음식을 너무 짜게 먹게 되는 습관이 있을 때 많이 보게 됩니다. 재발을 막는 것과 또 저염식을 하는 것 같은 생활 습관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질환입니다. 네. 메니에르병은 치료가 가능한가요? 치료가 정말 중요한데요. 메니에르 네. 병은 너무 잦은 재발을 하고 치료를 적절히 받지 않고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다른 말초성 어지러움하고 달리 영구적인 청력 소실을 가져올 수 있는 후유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치료는 어지러움 증상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고 뇌 임파액의 양을 줄이고 달팽이관 내의 부기를 줄여주는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간혹 그 고막을 통해서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기도 하고요. 저염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중의 염분 농도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네. 뇌 임파액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카페인도 좋지 않은 것으로 돼 있어서 커피, 뭐 홍차, 녹차 이런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뭐 상식적인 숙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밖에 그 어지럼증 동반하는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환 중에 하나인 전정신경염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전정신경염은 뇌에서 뇌이로 이어지는 전정신경에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면서 생기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전정신경은 달팽이관에서 얻어진 그 균형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병에서는 거의 모든 정보가 차단되게 됩니다. 뇌는 양쪽에서 오는 전정신경에서 주는 균형 정보를 가지고 균형을 잡게 되는데 한쪽이 차단되게 되면서 굉장히 심한 어지러움을 예. 느끼게 됩니다. 시간도 굉장히 길어서 몇 시간 정도가 아니고 며칠씩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심한 구역 구토를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그 외부 자극을 굉장히 줄여주고 안정시키는 약물 치료를 해서 증상을 덜어준 이후에 증상이 조금 회전이 되면 회복이 되면 외부 자극을 높여줘서 재활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어지럼증이 생기면 일단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병들도 있지만 만성적으로 어지러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생긴 어지러움하고 달리 만성적인 경우에는 전정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기능적인 면을 개선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지럽다고 해서 자꾸 누워 계시거나 안정제 성분이 들어있는 약물에만 의존을 하시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전정 재활 운동 방법은 뭐 책자나 인터넷을 통해서 알기가 쉬운데 혹시 어려우시다면 병원을 찾아가셔서 방법을 들으시고 배우시고 하셔서 바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황의진 원장님 그리고 유혜정 리포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네, 다음 주 꽃과 식물, 나무와 관련된 직업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플로리스트, 2번 조경사, 3번 복지원예사, 4번 애경사 중에서 정답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샵 0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네, 오늘 문자 주제를 받고 있는데요. 예. 가을에 먹고 싶은 것들, 뭐 생각만 해도 좀 가을에는 입맛이 당기기 때문에 많이들 떠오르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인증샷 있으면 또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함께하고 계신데요. 요즘처럼 날씨 좋을 때 그 활동이 참 좋지 않습니까? 마라톤 한번 마라톤이요? 예, 출전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마라톤 이거 체력이 좀 되는 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을 위해서 마라톤 참가 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마라톤 뛸 때 체력을 조절하는 방법들을 실제 마라톤 코스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가능?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2019년 10월 27일 제1회 무등산권 지오 마라톤을 함께 달리지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이 무등산권이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자축하고 의미를 되새기자는 마음으로 지오 마라톤이 열리는데요. 자, 저 박봉주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제가 미리 뛰어보고 그 꿀팁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레디! 액션! 잠깐. 멈춰봐요. 함께 달리실래요? 누구세요? 우리는 러닝 크루? 하랑이에요. 네, 우리는 달리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광주 러닝 플랫폼 하랑입니다. 오늘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났네요. 예, 근데 네. 오늘 갈 길이 굉장히 멀거든요. 네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다짜고짜 그냥 뛰어야 돼. 아니요, 자, 아니요, 20km 갑시다. 아니요, 잠깐만. 왜? 저희가 모든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달리기 전과 또 달리기 후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준비 운동. 그렇죠. 아무리 급하셔도 저희가 몸을 풀고 갑시다. 갈 길이 멀어서요. 오늘 저희 하프코스 20.09km 달려야 되니까 다짜고짜 뛰려고 했는데 네. 큰 걸 놓치고 있었거든요. 21km면 더더욱 몸을 잘 푸셔야 돼요. 오른쪽 팔을 쭉 당겨. 스트레칭을 하면서 온몸 구석구석 풀어줘야 부상도 방지하고 컨디션 좋게 잘 달릴 수 있겠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분히 늘려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별 5개입니다. 지오 마라톤은 모두 3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건 하프 코스, 무등산을 배경으로 21km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마라톤 출발지는 담양의 가사문학관.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지오 마라톤 미리 보기 시작합니다. 출발! 오, 날씨 좋다. 고고고! MBC의 날고 뛰는 리포터 저 박지성과 뛰는데 진짜 일가견 있는 러닝 크루들이 뭉쳤습니다. 하나, 둘. 곧 소세원이다. 야, 소세원 왔다, 소세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소세원을 만났는데요. 소세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정원이죠. 맑고 시원한 계곡물은 여유를 선사하고요. 대숲은 싱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소세원 너무 예쁘죠? 야, 무등산권 코스에 이렇게 아름다운 소세원이 또 있구나. 그야말로 그림이더라고요. 진짜 이것도 뛰다가 쉬니까 이 그림 같은 곳에서 쉬니까 더 좋은 것 같아. 달콤하죠. 예. 아니 근데 네. 좀 궁금한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동호회까지 만들어가지고 마라톤을 이렇게 뛰어줄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달리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분 에세이를 보고 한 번은 꼭 달려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꼭 했죠. 그럼 어디 좀 뛰어봤어요? 저는 되게 오지 같은 독특한 데를 좋아해서 2014년도에는 칠레 아타카마 사막 횡단했었고요. 또 고비 사막도 다녀왔고
다양한 국내외 마라톤들 좀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때 생각나네. 아, 이 무등산. 울지 마시고요. 이번에도 제대로 뛰어야죠. 이 공기 얼마나 좋아, 무등산권. 진짜 여기 코스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뛰어본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죠. 진짜 좋다. 황금 들녘이 눈앞에 펼쳐지고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아이고, 어디 급한 일 있어요? 뭐 이렇게 시계를 봐? 아니요, 이거 그냥 시계 아니고 마라톤 시계예요. 마라톤 시계 잠깐. 뭐야? 장비예요? 이거 차시면 달리는 동안 페이스나 달리는 거리 같은 걸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세요. 이분들 장비빨이었네. 아니 근데 저뿐만 아니라 지금 뭘 많이 갖춰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이 마라톤도 이 장비가 많이 필요한 건가요? 모든 스포츠는 장비가 필요하죠. 자외선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선글라스나 또 땀이 많이 나니까 그 헤어밴드, 그리고 장시간 러닝할 때 근육을 잡아주는 슬리브라는 거예요. 달리려면 쿠션이 좋은 자기한테 맞는 러닝화를 잘 찾아서 신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최대한 풀 세팅한 뒤 멋을 내고 달려야 운동 효과도 업! 여러분, 선 장비 후 운동 잊지 마세요. 풍경 덕에 삽니다. 풍경 덕에 뛰어요. 나 이제 다리에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아. 잠깐만요. 여기 우리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좀 제발 좀 쉬었다 갑시다. 우리 제발 좀. 네. 제발 좀. 이제 조금 점점 한계에 도달하는 것 같아. 나 진짜 나는 이렇게 지치는데 안 지쳐요? 저희는 많이 달리기도 했었고 또 각자의 그 꿀팁들이 좀 있거든요. 진짜요? 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공유를 해야죠. 일단은 처음 뛰시는 분들이 많이 발을 디뎠을 때 탁탁 소리 내서 많이 뛰시는데 그런 것보다도 그냥 머릿속으로 나는 가볍다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발이 사뿐사뿐 뛰어지는 게 있거든요. 네. 이 꿀팁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20km가 굉장히 짧은 거리는 아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한계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극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뭘로 극복해요? 저는 트로트 마니아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 엄지척 이러면서 혼자 노래 부르면서 달려요. 진짜? 나 이제 위기가 온 것 같아요. 안돼 펼쳐라. 엄지척. 엄지척. 생명은 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요. 엄지 좋아요. 와 잠깐만 여기 좀 봐요. 진짜 이쁘다. 와 대박 여기 들렸다 가자.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끝내준다. 와 이게 뭐야? 진짜 대박. 와 진짜 이 풍경을 보기 위해 여태 뛰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제대로 된 모습을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너무 좋다. 지오 마라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적벽. 지칠 때쯤이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이 응원을 보내는데요. 장시간을 달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런 적벽 같은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니까 정말 완주를 했을 때 기분이 색다를 것 같아요. 보통 하프 정도면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반환점 돌아서 똑같은 코스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경우는 계속 바뀌니까 지루하지 않게 달릴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참가비가 비싸지 않습니다. 정말 해자돼요. 큰 메리트. 코스를 따라 달리다 보니까 무등산이 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자 이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피니쉬 라인. 우리 스스로에게 보내는 박수입니다. 와 이게 사실 마라톤 대회 정식 마라톤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 시간 내에 오진 않고 쉬엄쉬엄 오기는 했으나 굉장히 아무튼가 쭉 달려왔어요. 소감이 좀 궁금해요. 어떠셨어요? 오늘은 경치가 너무 좋아서 힘들지가 않았어요. 여럿이 뛰어가지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저는 리포터님께 달리는 즐거움을 알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달리실 거죠? 이 큰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 없잖아요. 지오 마라톤에 함께 하신 분들을 위해 우리도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해요. 지오 마라톤 최고죠! 예! 술
수려한 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제1회 무등산권 지오마라톤. 지오마라톤은 함께 달리는 가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요. 10월 27일 함께 달리지요. 네, 저는 코스보다는 명소가 더 눈에 띄는데 뭐 소세원, 적벽, 지오마라톤 코스는 정말 멋진 곳이 많네요. 예, 소개해 주신 그 마라톤 꿀팁 그 잘 기억했다가 그 소세원 한번 달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10월 27일입니다. 제1회 지오 마라톤 열린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지오 마라톤 대회도 참석하시고 마라톤 코스에 있는 아름다운 명소들도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정답자 이제 발표할 시간이죠. 그죠? 네, 자, 다음 중에서 꽃과 식물, 나무와 관련된 직업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정답은 4번 애경사였고요. 오늘 두 분을 좀 뽑아봤어요. 휴대전화 뒷번호 7551님, 8022님 축하드립니다. 네, 소개해드려 볼까요? 네. 이맘때면 7551번님은 이맘때면 땅콩 농사 많이 지으시던 엄마가 삶아주시던 풋땅콩 부드럽고 고소해서 한번 맛보면 손을 뗄 수가 없는 맛 너무 그립습니다. 와, 라고 맛있겠네요. 네, 그리고 8022님도 딸내가 평택 사는데 사위가 장모님 오셨다며 전어를 사와서 새콤달콤하게 만든 회무침 아, 좋죠. 곁들여 소주 한 잔씩 하면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또 가을 전어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문자 메시지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두 분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다음 주에 있을 박람회 소식을 하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다음 주 화요일 충주체육관에서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는데 올해 두 번째 열리는 행사입니다. 200명을 현장에서 채용하는 박람회이기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이력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총 38개 기업이 참가하는데요. 이력서를 미리 챙겨서 행사장을 찾으시면 누구나 현장 면접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면접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운영본부에 구직서를 제출을 하시면 일자리 소개를 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충주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자리 필요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네,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거리로 나온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 아트 바자르 청주 현장 만나보고요. 지난 7월에 취임한 청주시립무용단의 새로운 예술 감독이죠. 김진미 예술 감독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상품을 드립니다.